이 사건을 쭉 찾고 확인해보고 찾아보다가 굉장히 놀라운 자료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실제로 3달 뒤에 발견됐던 그룹 B 4명입니다. 계곡에서 발견된 시신을 그룹 B라고 했는데 상해가 좀 많았죠. 옷도 섞여 있었고 죽은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 시신은 여성의 시신 르드밀라입니다. 약 깊이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상태에서 발견이 됩니다. 시신의 상태는 이런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 2월달에 조난이 되고요. 약 3개월 뒤에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라화가 됐다라는 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게 맞죠. 두 눈이 없었고요. 네, 혀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3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진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견됐던 시신들의 모습들이니까 하나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상해를 많이 입은 상태로 하나씩 발견이 됩니다. 갈비뼈가 부러져 있고 두개골이 깨져 있는 상태이다. 옷은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있고요. 옷을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A하고는 굉장히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룹 B와 그룹 A의 느낌 차이인 거죠. 자, 좋습니다. 여기도 방금 채팅창이 하나 올라오네요. 거의 해골이 됐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현재 대한민국에 알려져 있는 장모 중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여성의 혀가 없어지고 눈이 없어졌다라는 부분을 여성 것만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위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남성 쪽입니다. 남성 쪽도 눈이 없어진 사람이 있고 혀 부분이 썩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백질 덩어리 부분에 있는 게 괴사가 시작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르드밀라, 즉 여성분만 혀가 반듯하게 잘려있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부패가 진행된 부분인데 부패가 진행된 부분은 꼭 여자만 있다라고 얘기하고 백골화도 여자만 된 게 아니라 위아래 다 같이 됐습니다. 근데 이상할 정도로 이분에 대해서만 얘기가 조금 많이 대한민국은 알려져 있더라고요. 사진을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고 온 거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자동차 사고와 맞먹을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두개골 충돌이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대한민국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실제 사진을 좀 가까이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두개골에 충격이 있었다라는 사람의 시신의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쪽에 뭔가 좀 찍혀있죠? 저 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좀 사진이 달라집니다. 이 사진입니다. 사실 조사기록부를 확인을 하나씩 해봤습니다. 조사기록부를 하나씩 확인해본 결과에 따르면 두개골이 약간 깨져있던 건 맞지만 어딘가에 부딪힌 정도지 그게 막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동차 사고가 나서 두개골이 완전히 함몰돼서 박살날 만큼의 그 정도 충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범위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점점 커진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이 자료는 실제 문서입니다. 사건 문서에 대한 시검 보고서입니다. 사인 보고서라고도 하죠. 그 사인 보고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갖고 와봤는데 실질적으로 무언가의 하나의 부딪힌 충격에 의한 그냥 일반적 깨짐이라고 했지 뭔가 돌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부딪혀서 그렇게 죽은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가 하나씩 이제 제가 확인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사건 파일에 대한 공개가 잘 안 돼 있던 사건 파일 보고서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페이지 수로 따지면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었고 양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들을 발췌한 부분들을 쭉 읽어서 하나씩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분들에게 방사능 수치가 발견이 된 거 사실입니다. 몸에 방사능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원래 평상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정도의 방사능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틀렸습니다. 실제 이 내용을,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분들은 실제 일반인이 가져야 될 방사능 수치보다 조금 더 많은 방사능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금 더 있는 거죠. 방사능 이야기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얘기는 미리 팩폭을 좀 하겠습니다. 방사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았던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은 그게 뭐야, 왜 방사능이 좀 많을 수밖에 없지? 왜 여러분이 그걸 모르셨던 거냐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셔서 그랬던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리테크닉 엔지니어들입니다. 즉 대학에서 늘 방사능 실험을 하는, 방사능에 남들보다 더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탐험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평상시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방사능에 노출이 돼 있던 사람들이라서 몸에 조금 더 방사능 수치가 높았던 것 뿐이지 이 사람들이 방사능을 여기서 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보고서의 내용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는 1959년입니다. 방사능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완전 봉쇄를 된다고 해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약간 더 몸에 묻어있는 그 정도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방사능에 대한 부분으로 외계인이 왔다라는 부분은 약간 신빙성을 잃게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내용들은 다 사실적인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어느 정도는 사건이 좀 명확하게 좀 잡혀간 것 같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할 거는 남는 게 몇 가지 안 남습니다. 왜 안에서 밖으로 찢었지? 그리고 왜 분리가 됐고, 그리고 왜 한 명은 옷을 안 입고 한 명은 옷을 입었고, 그 옷이 왜 죽은 사람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이후에 한 가지 의문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의문점을 가지고 일명 추리를 시작하게 되죠. 가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이 바로 독초였습니다. 하지만 이 독초 증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드린 걸로 근거하면 다 아웃입니다. 왜냐면 독초 증상 때문에 환각 증상이 와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기에는 그룹 B 멤버들은 그룹 A의 멤버들의 옷을 입었어요. 환각 증상이라면 그렇게 다 같이 옷을 벗고 입을 리가 없어요. 벗을 거면 다 같이 벗는다든가 아니면 서로 난도질하면 다 같이 다친다든가
이상할 정도로 그룹 A는 깨끗하고 그룹 B는 다치고 그룹 B만 옷을 입고 있고 환각 증상이라고 얘기하기엔 5명, 4명으로 분리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 독초에 의한 환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모호하지 않나라는 학계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두 번째 가설은 바로 외부의 공격입니다. 바로 이제 곰 같은 산짐승이 공격을 한 게 아닌 것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요, 외부의 공격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실제 내부에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텐트 자체가 밖에서 안으로 찢어진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찢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곰 같은 게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외부 동물이 들어와서 공격을 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혹시 싸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원주민을 예상을 했습니다. 바로 원주민, 우랄 산맥에 사는 원주민 이름 만시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원주민이죠. 이 원주민들을 왜 의심할 수밖에 없었냐면 애초 처음에도 이 우랄 산맥에서 일명 관광객들에게 삥을 뜯던, 속된 얘기로 삥을 뜯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의심이 곧바로 빠질 수밖에 없었냐면 이제 수색을 하기 시작했을 때 같이 했던 게 만시고, 두 번째는 만약에 삥을 뜯고 뭔가 약탈하기 위함이었다면 텐트 안에 있는 돈 그리고 뭔가 좋은 물건들을 다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물건은 다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사라진 게 없어요. 첫 번째 용의자였다가 그 용의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의심점은 바로 눈사태입니다. 눈사태가 났다. 눈사태라고 의심을 하는 이유가 근데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눈사태는 실제 여기가 좀 완만한 경사면입니다. 눈사태로 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눈사태는 비탈길이잖아요. 비탈길에서 눈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죽는 건데 이거는 눈사태라고 하기엔 경사가 너무 좀 완만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눈사태설도 지워지게 됩니다. 굉장히 완만한 곡선을 띠거든요. 그 다음에 가설 네 번째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조금 특이합니다. 가설 네 번째는 바로 라키틴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나와서 얘기를 했냐면 실제 이 10명 중에 2명 알렉산더 코바토프와 유리 크넨보니첸코는 실제로 이 사람 KGB 요원이다요. 실제로 KGB 요원이었으며 CIA의 방사능 관련 연구 결과물을 일명 스파이로서 넘겨주는 대원이 있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첩보원을 물건을 전달하는 지역이 바로 이 산맥을 통해 가서 CIA 요원을 만나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실제 이들이 그 사람을 잡기 위해 첩보로 같이 들어갔는데 그걸 CIA가 눈치를 채고 이들을 사살한 것이다. 죽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CIA의 방해 공작으로 죽은 것이다. 라틴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자연적 현상에 일명 UFO설이 힘을 얻은 이유가 2가지입니다. 정확하지는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방사능 문제였고요. 하지만 방사능 문제는 해결이 됐죠. 두 번째가 뭐 때문에 그랬냐면 바로 유리 크리보네신코가 갖고 있던 카메라 때문입니다. 크리보네시첸코가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진을 찍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뭐지? 웬 불빛이 되게 어두운 공간일 텐데 여기서 왜 불빛이 있지? 산이잖아요. 산에 무슨 불빛이 있겠습니까? 달빛 빼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불빛이 존재하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세 번째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세 번째. 그때 당시에 수사 지휘관 경찰 간부였던 레이 이바노라는 사람이 이 사건은 합리적인 부분이 좀 설명이 불가능하다. UFO가 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던졌는데 그걸 기자들이 UFO인 것 같다라는 말이 이제 확인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쓴 걸 UFO가 한 것이다 라는 말로 기사화가 뜨기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가 결합됩니다. 방사능이 있다. 이런 사진이 있다. 그리고 UFO 같다. 그거를 경찰 간부 레이 이바노가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UFO가 있다라는 설이 더 강력하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 사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진은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이 사진은 구조탄이었습니다. 구조탄에 대한 부분이고 사진기를 찍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사진에 빛이 없으면 그 일명 이제 빛을 흡수하는 조리개하고 ISO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셔터 스피드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게 되면 잔상이 남게 되고 사진을 잘 찍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확인이 되지 않았던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세 가지 이야기가 이상하게 결합이 돼서 나왔던 초자연적 현상 UFO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초자연적 현상은 이거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인프라사운드가 아닐까. 그러니까 인프라사운드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막 다리가 막 움직이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영상 중에? 그게 인프라사운드인데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고주파로서 어떤 물질 고유의 주파랑 맞는 소리가 나면 파동을 일으키는 현상을 이제 인프라사운드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 인프라사운드의 문제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유추하는 경우까지 총 이렇게 5가지의 가설이 현재 힘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사건을 쭉 찾고 확인해보고 찾아보다가 굉장히 놀라운 자료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마 바깥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는 그런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찾아본 자료 중에 가장 신빙성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불편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바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추론은 나비효과 눈사태라고 합니다. 사실 이 지형은 눈사태가 나오기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너무 낮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비효과 눈사태라는 이야기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겁니다. 나비효과 눈사태란 실제로 눈사태가 나지 않는 지형, 되게 완만한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앞쪽에서 무너지는 현상과 함께 뒤에 나왔던 게 일명 레이어 슬라이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레이어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마치 밑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 효과. 실제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정말 거대한 진짜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의 일명 나비효과 눈사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소리도 굉장히 사람이 느끼기에 굉장히 큰 소리기도 하고, 다만 이 나비효과 눈사태에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느립니다. 일반적인 산사태는 위에서 무너집니다.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떨어지면서 다 같이 무너져 내리는 형태라면 나비효과 눈사태는 밑에서부터 깎이기 때문에요. 천천히 내려오는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날의 사건을 우리가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굉장히 깜깜합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폭설이거든요. 폭설이라는 건 기상현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아마 구름 낀 하늘에서 달도 보이지 않는 어디 앞에도 확인이 잘 안 되는 곳. 소리만 듣고 뭐야? 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현재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건 자고 있던 탐사대원들 사이에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산사태가 났다는 걸 직감하고 입구로 나가지 못한 사람들까지 옷은 히트텍을 입은 상태로 그룹은 두 조로 분리가 돼서 뛰어나갔다. 한 조는 위쪽, 즉 정말 운이 없었지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잘못 뛴 거죠. 하지만 무너지는 게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겁니다. 막 충격적으로 다가올 만큼은 아니. 두개골이 깨질 만큼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위의 시신은 큰 현상, 그러니까 큰 손상이 없는 상태로 발견. 하지만 위쪽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미 눈보라 속에 꼈기 때문에 자신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 없어 가던 사람 중 3명은 이거 뭐지? 이상한데? 라고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온 것. 나머지 2명은 야 기다려봐. 내가 가서 옷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 그리고 2명은 나무 밑에서 불을 쬐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5명은 산 위쪽에서 즉사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계곡 방향으로 뛰다가 실제로 눈이 쌓였지만 아까 사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실제 눈 밑에 얼마만큼 쌓여 있었던지? 아까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신이 서 있던 게 아닙니다. 이건 파던 사람이 직접 그 깊이를 보여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 깊이까지 떨어져 추락한 사람도 있고 계곡입니다. 다 돌덩어리죠. 저 안에 떨어지게 되고 그 위에 눈이 계속 내리면서 쌓여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것. 그래서 아마 예상을 하고 있는 건 이런 문제가 아닐까라고 현재, 그래서 나비효과 눈사태가 아닐까라고 유추하는 게 현재에서는 가장 많은 이야기와 많은 학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나비효과 눈사태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파동의 형태로 하나씩 내려오게 되고 결국엔 그렇게 텐트를 덮치게 된 것. 실제로는 그렇게 세지 않았지만 마치 정말 큰 것처럼 느껴지는, 밤이어서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곳, 그렇게 해서 당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건 A그룹과 B그룹으로 분류가 됐고 A그룹은 곧바로 발견이 됐지만 실제 B그룹은 눈 속에 묻힌 채로 약 3개월 정도의 공차, 즉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3개월 뒤에 발견된 시신들이 훼손이 더 많았고 실제 눈과 혀에 손상이 있는 건 여자뿐만 아닌 나머지 시신까지도 똑같았고, 만약 그런 거라면 우린 이 사건을 어느 쪽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분명한 건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어느 정도 진실과는 가깝게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의 이런 미스테리 극장, 러시아 최대 미스테리 우랄산맥 디아틀로프 사건 4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